번째로 판결 선고된 1호 판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작년인 2023년 4월 6일 고양지원에서 선고가 있었는데요. 하청 노동자가 요양병원 증축공사에서 하청 소속 노동자가 안전대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돌아가신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은 원청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원청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원청 법인에게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원청 대표이사의 잘못은 중대재해처벌법상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중 사업 또는 사업상의 특성에 따른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등의 위반 사항이 인정되었고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그런데 경영 책임자에게 총 15개 분야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와 일견 직접 관련성이 떨어지는 위반이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그로 인하여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하였다는 2단계의 인과관계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 위반 행위의 중대성만으로 단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만 그 후에 판결에서도 법원은 계속 이 원칙에 따라서 유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 1호 판결에서 법원은 사고 발생 후 원청 대표이사가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재발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또 피고인들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거나 벌금형 이하의 다른 종류의 범죄 전력만 있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신설된 이후에도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첫 실형이 선고된 2호 판결을 한번 보실까요? 2022년 3월 철강 제조 공장에서 크레인에서 떨어진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서 노동자분이 돌아가신 사건이었는데요. 1호 판결에서 같이 검찰은 원청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하였고 원청 법인에게는 1억 5천만 원의 벌금을 구형하였습니다. 1, 2호 판결 모두 경영 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이행을 위반한 사실을 연기하는 이른바 다단계 인과관계를 전제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본 1호 판결에서는 원청 대표이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는데요. 2호 판결에서는 원청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하였습니다. 2호 판결에서 법원은 원청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이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 관리할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서 경영 책임자인 피고인이 과거 산업안전과 관련해서 수차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기간 중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다면서 판결문에서 이렇게 설시하였습니다. 해당 대표이사는 해당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시하면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어도 실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형이 너무 중하다고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사고 당사자의 과실 또는 불운이 개입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약 10개월간 2명의 노동자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판시하면서 원심대로 실형을 유지하여서 대법원까지 가서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18호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18호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2022년 11월경 선박 부품 등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찬내를 인양하는 섬유벨트에 적합한 줄거리 방법 등을 알지 못하여 임의로 체결한 다음 크레인으로 찬내
찬내를 인양하여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에 연결된 섬유 벨트가 끊어지면서 찬내를 낙하하여 한 분이 돌아가시고 한 분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었는데요. 법원은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요구되는 유해 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을 위한 위험성 평가 업무 절차를 마련하기는 하였으나 외관만 형식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실질적 그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청 경영 책임자 등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다투지 않고 모두 인정해서 잘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작업 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로 작업 지휘자도 없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근로자 2명이서 중량물을 용접하려고 인양하다가 선량물이 중량물의 날카로운 부분과 마찰되면서 끊어져 성실하게 일하던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원청 대표이사는 동정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경영 책임자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집행유예와 벌금의 구체적인 형을 비교하여 보시는 바와 같이 원청이 하청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는 이 사건과 같은 도급에 있어서 원청이 중대재해에 있어서 결과적인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에 충실한 판단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원청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 원청 법인에게 벌금 20억 원이라는 최근까지도 벌금형에 있어서는 역대 최고 형을 선고한 판결로 유명한 판결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사건은 2022년 2월 원청이 관리하는 조선소에서 하청 소속 노동자가 안전고리 미결착 상태로 핸드레일 보수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돌아가신 사건이었습니다. 원청회사에서는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렇게 시행이 되니까 대표이사 외에 CSO라고 하는 최고 안전 책임자를 별도로 선임하고 법원에서도 CSO가 안전보건 부분에 대해서 최종 결재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으나 원청 법인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가 경영 책임자로서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경영 책임자인 피고인은 또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경영 책임자의 의무인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여 진행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나는 위반한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면서 또한 만약 경영 책임자로서 내가 의무를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작업 재개 지시도 없었는데 작업 준비를 위해 임의로 안전대 고리를 결착하지 않은 채 이동하다가 추락하였으므로 그 경영 책임자의 의무 위반과 이 사고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형식적으로 마련하였던 점 등을 들어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일부 사고 발생의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안전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하였다면 이런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특히 원청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책임 회피를 위해 조직 개편 등의 준비에만 급급하였을 뿐 여전히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 등의 전략만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근로자의 안전보장은 뒷전으로 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요. 더욱이 이 사업장에서는 불과 1년 내에 무려 3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안타깝게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영 책임자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기는커녕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이미 더 이상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주의 의무를 기울여서 모든 조치를 다했는데 피해자의 잘못으로 이 사건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오히려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이 원청의 대표이사가 시종일관 까분하고 귀찮다는 듯한 불량한 자세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점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문에 이례적으로 경영 책임자의 태도에 관해서도 언급하면서 사회에서 상당 기간 격리하여 철저한 반성 및 재사회화의 과정을 거치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요. 원청 법인에게는 그동안 근로자들의 안전보장보다는 시간 및 비용의 절약을 우선시하며 얻어온 수익을 박탈하여 더 이상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 것을 포기하게 할 수준의 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까지도 역대 최고 벌금인 벌금 20억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경영 책임자 등은 항소하였으나 올해 6월 13일 항소심 선고에서도 1심 결과는 바뀌지 않았고 현재 대법원에 계속 재판 중입니다. 이는 반복되는 사고를 무시하고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했던 원청의 창업자이자 경영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형을 선고함으로써 중대재해사고에 대해 경영 책임자의 무거운 책임을 강조하고 산업 현장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된 판결 중에서 경영 책임자에게 벌금이 선고된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2월경 사출 성형기 제조 공장에서 천장 크레인으로 탈사기 본체 안착 작업을 하던 중 오조작으로 흔들린 탈사기와 본체 사이에 노동자의 머리가 협착되어 안타깝게 돌아가신 사건이었는데요. 경영 책임자인 피고인은 회사 조직도상으로는 총 6명으로 구성된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구성해 놓기는 하였으나 살펴보면은 단 한 명의 팀원만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한 것이어서 이건 형식적인 구성이기 때문에 안전보건 전담 조직 구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경영 책임자는 뭐라고 변명을 하였냐면요. 피해자가 출입구가 아닌 곳으로 나오려던 상황에서 하청 사업주가 소지하고 있던 리모컨이 눌리게 되면서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 우연히 겹쳐서 발생한 이례적인 사고다라고 하면서 나의 의무 위반과 이 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부정되어야 하고 피고인으로서는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경영 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였다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에 의해서 진행된 이 사건 작업에 있어서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부작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다른 원인, 즉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게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결과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결과에 형사 책임을 져야 하므로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경영 책임자에게는 오래전 이종의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었을 뿐 이 사건 사고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강화한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여 경영 책임자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이전에 사업주에게 평균 벌금 700만 원 정도밖에 선고되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3천만 원의 벌금형도 꽤 많이 선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좀 특이한 점이 다른 사건에서는 하청 대표이사는 원청 대표이사보다 더 약하게 형이 선고되었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하청 대표이사의 과실도 상당해서 하청 대표이사에게는 벌금이 아니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